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조사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려야겠죠. 예. 일단 의미 있는 도전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또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시는데, 굉장히 반갑고 응원의 마음도 이제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에 나와 주셨는데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교육 환경이 거의 온라인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당부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게 결심하신 대로 되도록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오프라인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시간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이 세 가지 얘기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까지 만약에 일찍 끝나면 수업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시장조사론의 스트럭처가 어떤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머리에 넣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교재만 따라가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름은, 예, 다 아실 거고요. 김홍규라고 하고, 저는 사회 진출하면서 계속 증권사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계열 증권사하고 미국계 증권사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12월 말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시기인데 정년 퇴직은 아닙니다. 예, 그냥 자발적인 퇴직을 하고 같은 분야 금융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경연지도사 시험은 한참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던 2016년에 봤습니다. 시험을.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동차 합격이라고 부르는 1, 2차 동차 합격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해 시장조사론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근무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먼저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삼각김밥만 먹고 저녁에도 삼각김밥만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삼각김밥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잠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경험담이나 또 저의 경험이 또 궁금하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수업 진행하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일 열심히 팠던 게 시장조사론이에요. 저는 저도 2학식 교재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한 2권 정도 더 구해서 받고, 나중에 성의 안 차서 논문까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강의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자리까지 연결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기치 못하죠. 일단 합격한 후에는 퇴직 전까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과분하게도 약간의 유명세를 얻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해커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느덧 강의한 횟수가 한 8년 정도 됐네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 역시 살아오면서 무수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택 중에 어느 하나만 틀렸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인연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만큼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도 좀 진지하게 잘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마 시장조사로군의 최고봉에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그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이제 참고사항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학습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조사론의 구조하고 학습계획, 여기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장조사론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라는 거, 먼저 우리가 이제 큰 틀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체를 세워서 앞으로 아주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됐건 뭐 ROE가 됐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기업들이 꿈꾸는 IP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증권시장에 상장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꿈을 실현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 소구해야 됩니다. 시장에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여기 관련된 게 소비자 행동론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타겟으로 잡는 어떤 타겟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예를 들어 30대 우리나라 30대 남자 직장인에게 내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필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부르는 이 타겟 클라이언트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반응이 좋아야 내가 하는 제품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조사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30대 남자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이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고 이 중에서 일정하게 이 30대 직장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몇 명을 고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엄마 집단이니까 모 집단이라고 불러요.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표본을 뽑는 방법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고 이 표본이 충분히 여기 있는 모집단을 잘 나타내게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표본을 뽑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우리가 면접법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선호도나 반응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를 많이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질문지 이런 것들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제 말씀은 수많은 조사 방법의 유형들이 있다는 얘기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조사를 했으면 이제 데이터가 얻어질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요. 그 결과를 드디어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돼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고 데이터를 얻기까지의 과정, 이걸 뭐라고 하죠? 조사방법론입니다. 시장조사론에.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해석에 이르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회통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왜 그런 말이 붙냐면 사람의 의식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통계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좋아, 그러면 이 제품을 이러이러하게 생산을 하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뭐죠? 얘를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관련된 게 마케팅 관리론이에요. 이렇게 세 과목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 해당하는 조사 방법론에 해당하는 게 우리 책에 2학식 교재 다 앞에 가지고 계시죠? 1장에서 9장까지고요. 통계에 해당하는 게 10장에서 그 뒤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구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이제부터 오늘 수업에 들어갈 텐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쭉 이제 훑어가서 끝까지 통계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통계가 지금 우리 배점 기준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조사방법론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하고 통계의 출제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면 배점 기준으로 얘가 7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점차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통계에 좀 자신이 있으신 아주 우수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수포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교재 받고 우리 습관이 그렇죠. 이렇게 떠들떠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그래프와 복잡한 수식이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인간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부딪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떤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자, 그 상태에서 조사 방법으로 1장부터 9장까지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계속 초조함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10장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10장 그리고 우리 교재 기준으로 10장, 11장, 13장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12장은 빼놓고 이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3장까지 나가면 통계의 전반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까지 딱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표정이 반드시 들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무서워했을까? 라고 자신감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계 전반부죠. 자, 13장까지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 거냐? 조사방법론 쪽으로 와야죠. 예, 여기가 좀 미진하니까. 근데 1장, 2장은 나중에 할 거고요. 3장부터 9장까지 조사방법론을 약간 빠른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이 뒤에 나와 있겠죠. 14, 15, 16 해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8장까지 이어집니다. 14에서 18장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14, 15가 중급 통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 뒤에 아까 질문하셨던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진 분석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고급 통계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저의 1차적인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통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고, 저는 나중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원리나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계는. 제가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나요? 한 몇 분 눈에 띄시는데, 담뱃값이 4,5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즐겨 드는 예예요. 그런데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담배를 한 갑을 샀어요. 거스름 돈이 얼마입니까? 5,500원이죠. 그 정도 계산할 줄 알면 통계는 다 합니다. 보통 이러면 와 하고 웃으시던데, 예. 왜 늦게 웃으시지? 예.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까짓 거 하고 생각을 하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18장까지 다 나가면, 주요한 조사 방법론 파트하고 주요한 통계는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까 우리가 떼어놨던 1장, 2장, 그리고 12장, 19장, 20장 요렇게 마지막에 쭉 훑어내면서 전체 기본 이론의 교과 과정은 마칠 거예요. 예. 굳이 적어서 미리 대비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적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셨다고 보고. 자, 그 다음은 교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교재인 이학식 교수 책은 경영지도사 수험서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더욱더.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고 여러분의 많은 선배 기수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처음 보는 분들의 반응은 대략 이래요. 요약집은 없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꺼운 걸 언제 다 진도를 나가고 내가 이걸 따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이 날로 이제 같이 이제 학습하시면서 아시게 될 건데 깊은 사고를 요구해요. 그냥 A는 가나다다라고만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평소에 가나다와 A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출제 범위도 점차 넓어져서 급기야 이번 시험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고급 통계에서 3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견을 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약집 같은 것으로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범위까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내용을 다루는 게 세이프하고요. 더구나 우리 수업은 오늘 느끼실 텐데 책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강의해드려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예,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저만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만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기초 통계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 뒤에서 아마 그 약간의 분노를 느끼실 텐데 이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은 기초적인 통계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기초 통계에 관한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리고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통계의 기초에 대한 지식들을 다 쌓아드릴 거예요. 내가 뭐 이것까지라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예, 충실하게 그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타 필요한 유인물들, 제가 아까 저 공부할 때 이런저런 책도 많이 봤고, 뭐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라고 습득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유인물이 순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당부사항인데요. 우리 시장에 딱 적합한 경영지도사용 수험교재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학식 교수 책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이걸 택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를 이제 공부를 쭉 할 건데, 앞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교재입니까? 대학생을 위한 대학 교재입니다. 그죠? 단원마다 이제 보시면 연습 문제라는 게 붙어 있어요. 대학생들의 어떤 그 단원을 마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의 성격이겠죠. 우리 시험과 연관성이 클까요? 안 커요. 그런데 제가 8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유난히 여기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당부를 드려도.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예, 필요한 문제는 이건 비록 대학생들의 토론 문제긴 하지만 이건 괜찮은데 라는 것들은 제가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선별해서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혼자 이걸 해결하시려고 문제에 천착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구나 홀로 해답을 냈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해답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책에 나오는 제 이론 강의하고 책에 나오는 예제들 통으로 제가 외우시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야 A라는 형태가 나오면 A'이라는 통계 기법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제 패턴을 외워야 뒤에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하고 기출문제 풀이 기본적으로 5개년 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그 이전에 나왔는데 이건 좀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문제까지 다 기출문제 풀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4회 하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예, 모의고사 적중률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 자, 그래서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충분해요. 합리적인 추측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경향이 짙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지만,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경영지도사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보시는 책이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조사론. 가장 유명한 게 이훈영 씨 책이에요. 도서출판 청남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름의 마케팅 조사론이
있습니다. 최서일 교수님. 그리고 현대통계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 박정식, 윤영선, 예, 그 외에 저자로 돼 있을 거예요. 요 세 가지 책. 이 수험생들이 이거 이학식 책 이외에 내가 뭐 좀 추가적으로 볼 게 없나? 라고 많이 손에 찾으시는 그런 책이에요. 이 중에 마케팅 조사론 이훈영 씨 책이 가장 유명해요. 몇 년 전까지 통계의 바이블이라고까지 불렸던 책이에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이 책을 사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통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혼자서 해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수험을 위한 용도로는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게 있죠. 그게 어디에 기재돼서 여러분께 나눠드린다고요? 유인물이요. 예, 저 그 책 다 봤습니다. 이 책들 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라는 게 유인물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지금 수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통계학 석사, 박사를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그 드릴다운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예,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알려드린 것 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추천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아주시고요. 제 강의에 충실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유인물,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세트를 가지고 하면 완벽히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선배 기수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높은 합격률로 성취를 이뤘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당부 말씀이에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께 제가 기대하는 마인드셋이 있어요.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배 기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선배 대접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마인드로 서로 이제 엮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칙 연산만 해도 다 풉니다. 다 풀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를 만나셨으니까 이까지 거 하고 도전하시면 A부터 Z까지 다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사고요. 사고하고 또 사고하십시오. 저는 원리와 구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이 제게 해줄 일은 스스로 사고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수업 중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요. 이거 이러이러한데 어떤 거 같으세요? 왜 이런 거 같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누구,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을 지정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거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다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스타일이. 그랬을 때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 과정이 쌓이면 엄청난 파괴력이 됩니다. 예. 자, 물론 행동적으로 대답까지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별로 그런 분이 없어요. 예. 예, 저는 항상 기대치를 낮추고 있을게요. 그리고 수업 외 시간에서도 아까 저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 그랬지만 이건 왜 이렇지? A하고 B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써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고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리저리 찾아보고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강의 한번 탁 듣지 뭐. 다시 한번 그 온라인으로. 그러지 마세요. 강의는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이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소화를 하시고 되도록 복습을 강의로 하지는 마십시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강의를 들으세요. 뒤에 이제 여러분 파이널 정리하실 때 제가 다시 조언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면 그 온라인 강의를 다시 틀어서 들으면 아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자기는 그걸 잘 모르는데 강의를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 워낙 강의를 잘 하니까. 예. 자,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자기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로직이. 그래서, 고민하고, 뭐, 네이버 씨에게도 물어보고, 구글 씨에게도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은, 그러다 안 되면,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질문에 응할 테니까, 그 전에 자기의 사고를 증진시키는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 누차 수업이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될 수 있는 한 오프라인 택하셨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빠지지 마십시오. 예. 한 번 안 나오면 아마 그 빠진 회차를 동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옆에 커피 한 잔 탁 이렇게 마시면서 와 편한데? 라고 깨닫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오프라인이 주는 이점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 진짜 리스펙트해요. 그분들.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거니까. 저는 집중력이 5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특성들이.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걸로 공부하면 되지만 이왕 오프를 택하셨으니까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관한 겁니다. 너무 궁금하시면 수업 중에 그냥 질문 툭 던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양해를 미리 구하면 제가 그에 대한 그 리액션, 즉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선별적으로 좀 할게요. 왜냐하면 모두 다 우수한 분들이시지만 사람의 지성이라는 게 다 리듬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분만 안타깝게도 이해를 못하셔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수업 시간 중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강의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칠판도 여기 있고 얼마나 설명하기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클레임이 들어와요. 나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다. 질문은 좀 다른 시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공공적인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선의 그 축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일이 조금씩 반복이 되다 보면 주로 편하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수업이 막 끝났거나 아니면 수업을 시작하려고 제가 단상에 올라왔거나 아니면 가끔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을 잘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그리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와, 이건 너무 훌륭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수업 시간에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하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 다시 되새기면서 10분 쉰 후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따 뵐게요.